안녕하십니까. 천하무의 노동과 정치 122번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0번 방송에서 박형준이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이후로 제가 세 가지를 드렸고, 그 세 번째는 박형준의 사상이라고 하는 공화주의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전 어떤 지식이라 그럴까요? 학습이 좀 전제돼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제가 바로 앞의 121번 방송에서는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화주의라는 말은 마치 민주주의란 말이 그동안 우리가 지고지순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그건 참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했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데모크라시인데 번역이 잘못됐다, 대중정치로 번역돼야 되고,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 공화주의도 그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화주의라는 것은 레스 파블리카, 결국 공공의 어떤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것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개념이죠. 공동선, 공익, 이걸 앞세우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공화주의를 이제 제대로 알려면 공화주의를 논한 어떤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 대해서 논한 책들이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된 게 아니고 딴 서양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개념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공화주의에 관한 논고는 제가 지금 한 4권 정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로마사 논고라는 책입니다. 자, 로마사 논고, 이 책은 153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제일 유명한 건 군주론인데,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는 조금 방향이 좀 틀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사 논고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찬사를 보낸 그런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 공화주의라는 공화정을 이끈 좋은 어떤 제도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쓴 책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또 논술한 책이 저는 이제 토마스 페인의 책을 좀 들고 싶습니다. 토마스 페인이 여기 이제 이 상식 인권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식이라는 책이 이게 언제 저술됐느냐 하면은 1776년 2월에 저술됐다 합니다. 1776년 2월 상식, 커먼센스인데요. 이게 토마스 페인이 미국 독립혁명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이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상식에서 영국의 왕정으로부터 독립해서 공화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게 이 책이고요.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미국 독립혁명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얼마 뒤에 미국 독립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현대 들어와서 공화주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논술한 책으로 소개되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이제 필립 패티디라는 이제 미국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쓴 이제 신공화주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비집의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되어 있는데요. 원전은 신공화주의 신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해가지고 이 지금 필립 패티스의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화주의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인용되는 기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공화주의라는 제목으로 모리치오 비롤리, 이탈리아 출신 사람 같은데, 이 사람도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요.
이 모리치오 비롤리가 저술한 공화주의, 이건 좀 책이 좀 얇아요. 이 그 두 권, 그러니까 저 페티스의 신공화주의와 비롤리의 공화주의, 이 두 권이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기본서로 지금 인용되는 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화주의가 이제 인용되는 걸 보면은 주로 좌파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주의에 관한 책들이 뭐 우리나라에 여러 권 저술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제목이 사회적 공화주의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 진 사람은 이름이 금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한국, 여기 보면은 한국 사회당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저술할 때만 해도 사회당 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도입하자 하면서 공화주의의 이론을 사회적 공화주의를 해가지고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공화주의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건 완전히 이제 좌파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요 보면은 저기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또 저술이 있어요. 임채원이라는 사람이 진 책인데요. 자, 이걸 보면은 이 책은 뭐냐? 지난번 그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광화문 촛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민적 공화주의로 찬양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그 촛불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뭐 이렇게 박근혜를 뭐 무너뜨렸다. 참 위대한 시민혁명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좌파적 책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21세기 공화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21세기 공화주의 클럽에서 이렇게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그 관점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딥니까? 지난 촛불 집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집회에 대해서 촛불 혁명, 이라고 하고, 여기 29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 정부는 촛불 혁명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촛불 혁명의 정신은 1987년 헌법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시민 촛불 집회를 촛불 혁명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공화주의가 그 기본이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공화주의도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책이 있어요. 공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해가지고,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정치평론학회에서 엮은 책인데요. 이 책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디입니까? 1919년 3.1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가 지향했던 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뭡니까? 민주공화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3.1 공화혁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 공화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면서 3.1 공화혁명이 100년을 맞는 2019년 이날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대하기는커녕 잔인한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완전히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도 또 있는데요.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이래가지고 이거는 최진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도 보면은 여기 맨 앞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민주공화국인지는 지난 2017년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것도 이제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를 위대한 시민혁명으로 하는 것들까지, 이 다 공화주의라는 걸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공화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책들이 있는데 다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우파적 시각에서 쓴 책들도 뭐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박형준도 이제 그 공화주의에 관한 책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박형준 책은 아직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보니까 그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박형준과 권기돈이 공저한 책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는 봤는데요. 제가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시 논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박형준이 공화주의를 뭐 이게 하면 이게 잘해봐야 중도죠. 잘해봐야 중도. 예, 예.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대체로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주의를 합쳐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를 얘기하면은 그건 뭐 거의 중도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통합하자 이런 논리죠. 그래서 박영준이가 이제 했던 그 보수 통합, 뭐 이거 다 중도 통합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향하는 공화주의라는 것은 결국 공동선, 공동체의 가치, 이걸 먼저 앞장세우다 보면은 거기 아무리 자유주의적 요소를 넣으려 해도 결국은 잘 가봐야 중도, 더 나가면 좌파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라고 하는 여기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 우리나라 책들, 공화주의를 소개한 책들이 다 뭘 인용하느냐? 이제 필립 패티스의 그 공화주의, 신공화주의, 다음에 모리치오 비롤리의 공화주의, 이걸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핵심은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 비집의 자유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 비집의 자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의 논리가 뭐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필립 패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공화주의도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를 냈습니다. 자유. 근데 자유가 그동안에 이제 소위 자유주의에서 얘기했던 자유는 뭔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너무나 시장에게만 맡겨가지고 이거 뭔가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시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냐 이거죠. 예, 이게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통상 자유가 뭐냐 이죠. 자유라는 것을 정의를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자유,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부터 해가지고 자유를 정의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도 앞으로 점차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는 자유,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뭔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화주의 필립 패티스 얘기하는 자유, 그것만 가지고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건 뭐냐? 이제 하나의 사례로 노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 하나의 극단적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노예와 주인을 놓고 볼 때, 주인을 예를 들어서 잘 만났다고 보자 이거죠. 주인을 아주 마음씨 좋고 착하고 별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노예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좀 허용해주고, 어떻게 보면 좀 방임한 이런 자유를 어느 정도 노예에게 준 이제 주인이 있다고 보자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노예 상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노예가 아주 이렇게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노예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 상태가 결국 예속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은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즉 주인에게서 주인의 권리를 빼앗아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주인과 노예라는 구분을 없애고 동등한 위치로 가져가야 이게 진정한 자유지. 노예와 주인이라는 상태에 놔두면 그게 무슨 자유냐 이거죠. 예,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지배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지배하지 않는 상태. 예. 그렇게 그게 돼야 진정한 자유다. 그러니까 마치 그 말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를 드는 게 뭡니까? 기업에서 그 오너와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 이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잘 만나가지고, 뭐 사장이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직원을, 종업원한테 뭔가 스스로 하도록 좀 이렇게 뭐 풀어주는 사용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 근로자를 억압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좀 자유롭게 놔둔다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상태다. 그 주인을 잘 만나면, 사용자를 잘 만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그 관계 자체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지 마음만 달리 먹으면은 언제든지, 그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를 동등하게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참 어떻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남성과 여성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상태만 가지고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조건을 이제 동등한 평등한 조건으로 변화시켜야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게 이제 필립 패티시 얘기하는 비지배 자유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논리를 적용하면 어찌 됩니까? 결국은 자유로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불평등한 것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데, 이런 국가의 개입을 불러오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뭐 옛날에 노예와 주인 상태도 없애야 되고, 뭐 그건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그러죠.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일 건데요. 거기서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 공화주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공화주의가,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가 맞죠. 예, 예. 그래서 공화주의에 뭐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를 더 확정시키고 자유를 실질적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공화주의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논리, 참 이상한 논리인데, 그게 공화주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박형준의 주장하는 공화주의도 역시 동일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가 아무리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를 논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은 벌써 자유주의는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